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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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구비, 구비, 구비 치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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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희망의 길, 행복의 길. 오늘의 마지막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이 저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단지 코로나 때문일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저는 계속 사회를 보고 있는 김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게스트분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선생님 조금만 옆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경제학 전공하는 우석훈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그냥 애들 보면서 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우석훈 선생님 나온 팟캐스트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 고맙습니다. 우석훈 선생님 쓰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또 실제로 뵙게 되니까 참 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50 넘어서 이제 망했어요. 그 당시에 팟캐스트를 꽤 오래 하지 않으셨나요? 이명박 중반부터 박근혜 끝날 때까지 했으니까. 무슨 조선시대 무슨 고종 몇 년 이런 것처럼 명박 중년부터 근해 끝날 때 이러면 예. 중간에 조금 쉬었던 게 한 뭐 1년 정도 있고, 그러니까 10년에서 한 1년 좀 빠져요. 그럼 거의 한 8, 9년 가까이 팟캐스트를 하신 거네요. 오래 했죠. 그건 저희 방송은 좀 안심하고 팟캐스트를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입담은 좀 기대도 될까요, 선생님? 아유. 그거는 다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한 건가요? 네, 저희는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우석훈 선생님 모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나오는 질문 내용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바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 대답은 바로 할 수 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이미 왔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향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한국 경제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알면 내가 나가서 지금 주식을 투자를 해야죠. 왜냐면 주식은 요즘에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걸 맞추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인버스인가요? 리버스인가 뭐? 그냥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되고. 선생님 혹시 그 주식은 안 하시나요? 안 한 지 좀 오래돼요. 혹시 실패를 하셔서 안 하게 된 건가요? 크게는 아닌데 2008년도에 돈을 잃을 뻔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잃은 상태에서 그때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나마 좀 건졌다. 딱 차 한 대 사고 말았는데. 그럼 어쨌든 경제학자분도 주식은 잘 못한다. 저는 보니까 그게 소질이 있는 건 아니다. 소질이 있는 건 아니시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낫다. 그러면 뭐 어쨌든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흔히 백신이나 치료제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안 죽는 거 그거 먹으면 안 죽는 거. 예. 그거 먹으면 죽진 않는다. 네네네. 이런 게 있으면은 쓸 수 있는데 이게 1년 내에는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에요. 백신이 1년 안에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처박는데 어디까지 처박을지 언제까지 처박을지 모르잖아요. 뭘 처박는 거죠, 선생님? 죄송하죠. 모든 지표와 경제가 그래프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진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1929년 대공황을 제일 무섭다고 봤으니까. 네. 대공황이라고 사실 그 전에 우리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본 적도 없는데도 그냥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고. 더 무서운 거로 치면 이제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파운드와 몰락이 왔었어요. 영국 파운드? 네. 근데 그 영국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인도를 내보낼까 말까, 호주를 내보낼까 말까를 영국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호주를 내보냈어요. 내보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식민지로 안 갖고 있겠다. 그래서 인도는 이게 고비용이라도 괜찮은 거니까 가진 거고 호주는 독립이 된 거예요. 그 덕분에? 네, 호주는 또 독립이 안 된다고 운동을 했어요. 그 정도면 대공황보다 클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가 19세기의 영국의 어떤 위기 그리고 1929년 대공황 요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73년도 석유 파동에 가까워요. 오일 쇼크. 예. 왜냐면은 그 대공황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에 비교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과하고.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석유 파동이 나면서 무역이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네. 우리가 무역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위기는 무역에 영향을 주지만 배 자체가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거는 딱 두 차례 가지고 소개 파동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랑 19세기나 1929년 대공황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에 조금 유사하다. 그거랑 이제 비슷한 비슷하다. 패턴일 거다라고. 그럼 한국의 경제는 또 특별히 좁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수출국가니까 망했고. 아 망했어요? 아 망했구나. 일단 여러분 망했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내수가 절반이 안 되거든 경제 기준에. 그러니까 그 뭔가 사오고 팔아야 이게 돌아가는 경제인데 지금 국경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선들이 잘 못 가요. 인천항에도 지금 뭐 물동량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수입이 금지돼서 못 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질 않아서 못 가는 건가요? 누군가 이게 짐도 부리고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뭐 지금 다 아예- 서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는 단기적이고 동네 슈퍼에서 이제 이를테면 무슨 뭐 외국산 소세지 같은 거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동네도 이제 그 떨어졌더라고요. 그거는 아디오스예요. 아마 올해 다시 오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산 식료품은 이제 아예 빠이빠이. 근데 이건 뭐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는데 네. 조금 지나면은 꼭 필요한 것들도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밀이 제일 크죠. 근데 우리 밀로 우리가 빵을 만드느냐 그러면은 다 수입산. 어디가 빵집에 갔을 때 이렇게 크게 쓰잖아요. 이거 우리밀 케이크. 예. 만 우리밀이고 나머지 모든 건 수입산이거든요. 네. 그 한 대부분은 미국산 밀이고 일부가 뭐 영국산 호밀이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오면은 우리가 쉽게 싸 먹었던 사 먹었던 빵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경제에도 또는 자영업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엄청나죠. 이거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영화 얘기를 드릴게요. 영화는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지금까지 위기가 오면 영화 산업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행이란 경쟁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가는 대신 영화를 보는 거예요? 주말에 일단 연인들이 1박 2일 놀러 가자와 아. 1박 2일 밤샘 영화를 보자라면은 무조건 영화가 싸거든요. 극장 가서 팝콘 먹고 막 그래도 생각해 일본 가서 1박 2일 놀다 오는 거라. 네. 근데 2박 3일 하는 거랑 영화 계속 보고 있는 거래. 영화가 싸잖아요. 훨씬 싸죠. 그래서 1998년 이 IMF 경제 위기 때요. 네. 그 전에 한국 영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방화. 나는 이거 아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한국 영화를 이게 무슨 뭐 약간 수준 낮게 봤다면서요? 뭐 산딸기 뭐 이런 요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영화인가요? 이거 문화 용어죠. 예. 그러다가 1998년도에 사람들이 심심하고 집은 나와서 실업자들이 갈 데는 없으니까 극장 갔거든요. 비는 오고 산에는 갈 수 없고 그러면 극장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영화란 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 때 영화가 언제나 호황이었어요. 그 지금은 영화 잘 안 본다면서요? 처음이에요. 공항이 왔는데 네, 극장이 안 되는 형태의 공황이라는 건 우리는 건국 이래 처음 맞은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성 때문일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이 사실 영화 형태로는 좀 덜 갔는데 우리가 연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는 영화 지표가 좀 줄어드는데도 한국은 버텼거든요. 한국인이 즐기는 어떤 문화나 데이트 코스로 영화가 좀 많다 이런 그러니까 기사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 가서 팝콘 먹는 거를 맨날 욕하면서도 그것밖에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팝콘보다 영화비가 비싸잖아요. 그럼 팝콘을 안 먹으면 되는데 영화비보다 팝콘비가 비싼 거죠. 예. 네네네. 아무튼 그래도 팝콘을 먹어야 되니까 맛있어요. 그거 먹으러 극장 간 거거든요. 그것도 냄새가 안 살 수 없게 만들거든요. 예.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위기에 온 거예요. 그럼 좀 심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은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서 네. 중독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극장으로 올 거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극장에 안 갈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처음 마스크 쓰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시작했는데 네. 그 위기가 끝나면 다시 그 장소로 가는 거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사람들 집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화목하고 그리고 친한 가정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이혼을 할 거예요. 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된다. 안 보니까 조금 그리웠는데 매일 보니까 나 제 모든 걸 알아버렸어. 이혼할 거라니까요.
실제로 이게 이거는 선생님 의견인가요? 아니면 공식적인 의견인가요? 그거는 이 대체 지수가 뭐냐면은 가정 폭력에 대해서 프랑스 같은 게 이제 그런 나라가 가정 폭력 되게 민감하거든요.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가 확 늘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요? 네, 그러니까 안 봤으면 안 때렸을 사이인데 우리 집 아들 가까이 보니까 너 좀 맞아.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 좀 맞아야겠다. 근데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러면은 이걸 끝나고 나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면은 원래 균형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재결합하기 어렵죠. 네, 그거는 시즈건이거든요. 가버린 것처럼. 시즈건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산업은 원래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영화 산업이 그럴 거고 프로야구도 몰라요. 우리가 개막을 안 하고 있어요. 올해 아마 열기 어려워요. 미국은 아예 올해 프로야구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선 이제 올해 연봉을 기본치만 줄 거잖아요. 그 내년치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1년 동안 늘 프로야구 보다가 안 봤더니 저도 이 프로야구 중계 안 보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죽죠?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면 저도 덜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좋은 변화가 올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농업에 관한 변화는 가능할 거예요. 지난 가을만 해도 우리가 논쟁할 때 그랬거든요. 아니 핸드폰 팔아서 쌀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쌀 낳는다. 필요 없다. 농업 필요 없다. 막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가 패닉하지 않는 거는 쌀은 남아요, 한국에. 그래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들기로는 식량 자급률이 되게 낮다고 들었는데 쌀은 남아요? 쌀은 1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빵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데 밥 먹으면 안 되겠니? 근데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사재기가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쌀은 있을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예측하시기에 쌀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사재기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높지 않아요.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재기가 버릴 수 있어요. 포도주는 없어도 살 수 있다. 근데 소주는 나올 거예요. 선생님 소주 좋아하세요? 안 먹고 싶죠. 안 먹고 싶다는 얘기는 드신다는 얘기네요? 아니 주면 없어도 못 먹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게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는 안 먹고 싶죠. 근데 먹으면 뭐. 어쨌든 소주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 산업이 한국은 농업에서부터 제조업까지 누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쌀은 있으면 그러면은 전기만 주면 되잖아요, 물하고. 그 밥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밥을 주면 그 다음에는 김 같은 거 있어도 밥 먹잖아요. 맛있어요, 김. 그런데 유럽은 밀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들이 몇 나라 안 돼요.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 주식이 밀인데 스스로 작업하는 나라가 별로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기네 능력대로 하면 유럽 전체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막 자급률이 400% 500%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입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만 쌀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해 보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쌀은 좀 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쌀 사재기 가면은 쌀은 도정이 오래되면 맛이 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스크랑 똑같아요. 우리는 마스크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마스크 만들어 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그쵸. 프랑스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다가 미신 갖다 놓고 마스크 만드세요라고. 미국도 그러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제조업이랑 농업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제조업을 치우더라도 이만큼은 둬야 된다. 그리고 농업은 이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하긴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농업에 다시 약간 강함이 올 거예요. 이게 공교롭지만 이 사태 이후에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될 수도 있겠네요. 누가 기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영화나 이런 쪽에 문화 쪽에 있던 것들이 내려가는 대신에 인간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 그 중에 쌀이나 김치도 우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이러스 격리 중에도 국내에서 돌아갈 수 있고 정 안 되면 군대 트럭 갖다 이렇게 막 나눠줄 수 있잖아요. 군용 트럭이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 패닉을 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가 프랑스 뉴스를 봤다가 너무 놀랐어요. 벌써 한 달 됐는데 이 중국에서 벨기에로 온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 마스크가. 마스크가. 그래서 벨기에에서 트럭에 타고선 앞에 뭐 사이렌 그 경찰차 있잖아요. 네. 그 오토바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경호를 해줘요. 오고 있어 지금 마스크가. 그리고 박수 치고 그걸 생방송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만들 수 없는 나라에서는 그게 지금 들어와서 우리 병원에 가야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뉴스 앞에 10분 동안 보여주고 마치 올림픽 성화 봉송하듯이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것도 프랑스만 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벨기에와 독일과 프랑스가 나눠 나눠 갖는 쓰겠다라고 하는데 저게 들어와야 이쪽 병원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래야 지금 의사들이 마스크를 확보해서 여는 거다. 그나마 한국이 좀 괜찮은 편인 거네요. 이거 들어보니까요.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단계에서 딱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생님 댓글이 또 하나 달렸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외식업계도 타격을 받는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외식업계 봤죠. 저건 많이 받는 게 이렇다면 문화가 바뀌는 게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 중에서 네. 외식업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아 높은 편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높죠. 왜 그렇게 높은 거였어요? 이거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음식값이 싸요. 아 음식값이 싸서 외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싸니까 이제 이 과부하가 있을 정도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해 먹는 거로 바뀌지는 않을 거고 아 배달을 넣는 형태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배달을 하지 않는 외식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조금 비싸 보이거나 점잖은 데들은 쉽지 않을 거고. 막 레스토랑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관광업계 맨 위에 있잖아요. 네. 호텔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호텔 자체가 지금 상품으로 나와요. 아 매각이 돼요 그 건물이. 그것도 호텔 하나하나가 매각이 되는 거는 뉴스도 아니고 이런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체인이. 그 중간 관리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매물로 나온 게 뉴스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호텔이 막 팔리고 있어요? 굉장히 큰 비싼 호텔들이고 다 아시는 호텔들 몇 개 나와 있는데도 그거는 뉴스거리도 아니고 걔를 가지고 있는 그 위에가 이건 뭐냐면은 호텔 하나하나도 관리가 어렵지만 향후 몇 년간 호텔 비전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계속 되게 심각한 얘기가 이어지고 안 있는데 심각해 이게. 우리는 뭐 안 심각하다고요? 그 이제 사실 다른 데 비하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프랑스에서 마스크에 박수 치는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한 건데 지금 뭐 우리 황교안 선생님께서 50만 원씩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 전 가구에 전 국민에게 주겠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예. 소위 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 70% 준다 전부 다 준다 막 이렇게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권위자로서 이 권위자는 아닌데 경제학자 권위자로서 이 논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거는 생각하시나요? 예. 다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요? 누구를 고르는 거를 네. 미리 고를 수가 없어요 이게. 오. 그러니까 고르는 데 드는 돈이 네네. 한 10%나 15% 정도를 줄 수 있는 돈이 행정 비용에 들어가 지금 시스템. 이미 그러니까 10%를 거르는 것보다는 다 주는 다 게 주는 게. 오히려 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 생각이 행정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3월 중순에 이 논의를 시작해서 청와대에서 결정한 게 3월 말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5월 중순에 준다고 보니까 진짜 아재 개그인데요. 대학 다닐 때 May I help you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May I help you? 5월이 되면 도와줄게요. 지금 요 감성을 느끼신 분만 웃으셨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한데 그 청와대가 한 얘기는 May I help you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3월이지만 5월이 되면 5월이 이게 되면 5월 중순에 도와주겠어요라고. 그 되게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다른 데는 일주일 안에 주고 열흘 안에 주는데 5월이 되면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망했어요. 이미 다 망한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많이 줄수록 좋은 게요. 이 교정 효과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누군 돈을 많이 받고 덜 받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한 그 장치가 아니고 네. 돈을 쓰게 하는 장치예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나눠주고선 가서 쓰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100% 주면은 쓸 사람들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이거를 3달 동안 혹은 한 달 동안에 써라. 네 없어진다 안 쓰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저 사람도 되지 않냐. 교정 효과를 일단 안 줘도 되는데 이럴 때 연봉 1억인 사람이 10만 원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만 원 주고서 너도 써라. 안 쓰면 다시 환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많을수록 좋고 다 줘야 바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 뭐 5% 10%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부 잘해서 그래요. 자기는 이 5% 그럼 선생님은 공부를 나 대충 했으니까 5% 3%만 주는 상을 늘 타던 사람들은 고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다 주고서 너네 빨리 가서 지금부터 돈 써라. 짜장면이라도 먹어라.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돈이 클수록 단기간에 지원 효과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막 5% 10% 50% 계산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딴 거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논란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줘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주면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 상위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50% 가까이가 그냥 세금 나가요. 아 이미 어차피 나중에 이거는 소득이니까. 세금으로 걷게 되니까 아무 장치 안 해도 어차피 그 추가분은 50%다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무의미한 논쟁이었네요 이게. 바보죠. 거기다 누가 제일 바보였나요? 홍남기 씨? 아니. 제일 바보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일 바보고 누구죠? 뭐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 선배라고 불렸던 분인데 그 사람이 제일 바보고 홍남기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 그거는 밑에 써준 호텔을 쓰니까. 그럼 이런 얘기는 되나요 선생님? 그죠. 선생님도 업계 분이시잖아요. 나는 상위 업계죠. 코멘트 하는 사람이 일단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그러는데요. 오 드디어 농업 경제학이 나오냐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요. 아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프로야구 얘기를 해주셔서 스투브리그 혹시 보셨나요? 그럼 그거 맞죠. 그거 안 보는 사람 야구 얘기하면 안 돼요. 남궁민 씨 좋아하시나요? 조용하죠. 포도주는 없어도 소주는 나온다. 이 대체제가 있어 다행이라는 얘기 있었고요. 요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우리 허경영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출마를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그분들 공약을 보면은 이 코로나 정부에서 가장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1인당 1억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좀 너무 터무니없는 이 소위 말하는 복지 공약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1억은 복지가 아니고 그럼 뭘까요 그런 건?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가진 돈은 그런 1억씩 해서 곱하기 4천만이라는 돈은 안 나오고 지금부터 한국은행이 발권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겠네요. 근데 돈을 찍어서 1억씩 주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1억을 주표를 주면은 1억 받아보셨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저 전세 9천 살아요. 그래서 그 4천만 원한테 가져가기도 어려울 텐데. 지금 아까 인스타 댓글로 그러면은 방금 선생님께서 어쨌든 전 국민한테 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역 화폐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준다고 하는데요. 지역 화폐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칙적으로 지역 화폐로 주고 내지는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쓸 곳을 정하거나. 근데 그거는 이미 뭐 고운맘 카드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이미 했거든요. 현금으로 주면 어려운 게 현금으로 주면 지금 뒀다가 난 열심히 살아서 내년에 써야지라고. 저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기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돈으로 주는 경우에는 돈까지 나는 게 어려워도 이 지역에 그 돈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줄 수 없는 거죠. 달러를 주면 미국 갔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 원화로 쓰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이나 이런 지역권으로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를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기분 같아서는 3달씩 해도 안 되고 딱 한 달 주고 30일 내에 안 쓰면 바로. 왜냐면 그래야 효과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짜장면 하면 우리 집에서 20kg만 파는데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멀리 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겠네요. 집 앞에 있는 짜장면집 가서 이랬더니 내 쿠폰이 다 내일 끝내 그러면은 빨리 가야 되니까. 탕수육도 먹고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끼고 뒀다가 이 개인의 부로 이렇게 쓰지 말고. 선생님 이런 정책 자문을 혹시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 정황에? 청와대 합병은 다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안 쓰던 걸, 안 가던 걸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 지금 이 시대 이후에 엄청나게 이 경제적으로 뭔가 다 문화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 경제가 그런 대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일 큰 걸 그냥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하면은 아까 농업 말씀드렸고 농업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걸 겪어보니까 중요성이 쌀도 없으면 지금 우리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그쵸. 소주도 나온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나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마침 석유가 가격이 떨어진 코로나 상관없는 이유로 석유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맞았는데
석유값이 비싸거나 석유 파동처럼 석유 자체가 생산이 지금 안 된다. 그쪽에서 이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확 돌았다. 배가 못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으면은 버티기 좋은 거거든요. 아 석유 파동이 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최선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멀리 이제 그 지구환경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써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겠죠. 지금 한국의 에너지 자금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우라늄까지 치면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거의 무의미한 상태인 거예요? 매우 낮죠. 매우 낮다. 아주 매우 낮다. 낮은데 거기도 이제 또 쓰레기 태우는 거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또 안 쳐주는 건데 이거 빼고 막 그러면요 막 그냥 안 따져도 돼요. 그러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거네요, 한국은. 마음의 준비는 돼 있죠. 마음의 준비 선생님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농업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또 전환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올 거는 이제 관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관광. 왜냐면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주기적으로 점점 더 빨라지면서 오고 점점 더 무섭게 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사태가 끝나도 또 금방 올 거다. 지금 메르스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들이 이제 3년 4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형이 더 빨라질 거거든요. 바이러스가요. 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놀자라고 돈 벌는 이유는 다 우리 관광 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몇 년간 해왔는데 관광은 줄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해외 관계가 주는지는 않더라도 관광 자체는 줄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유를 어떤 걸 쓸 거냐. 근데 이걸 다른 문화 같은 걸 전환시키는 그런 변화가 오겠죠. 맞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열심히 내가 지금 상사로부터 모멸감을 견뎌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름에 길게 여행 가는 거.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거를 많아요. 우리가 자본의 음모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을 탈탈 털기 위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요. 아 45년대에서 50년대까지 프랑스에서 네. 해봤더니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걸 털게 하기 위해서 아, 관광부 미니스트리 오브 투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그 털고 나니까 프랑스 2달을 줘버렸어 바캉스를. 아. 싹 쓰고 와라. 그게 머리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럼요. 그럼 자본에 그건 음모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말을 잘 들어요. 노조도 덜 만들고. 아 돈이 없으면 그렇네요. 그래서 관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본은 좋아요. 왜냐면 그 돈이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돌아서 다시 나한테 오잖아.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교과서를 안 읽었나 봐요. 아 그러면 선생님 지금 농업 얘기해 주셨고 에너지 얘기해 주셨고 관광이 완전 바뀔 것이다. 네.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럼 관광 대신에 우리가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떤 거를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한문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대한문화? 근데 이거 모든 걸 관통하는 거가 로컬이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도 방송이 그린 파트인데요. 뭐 어때요 로컬? 뭐 지역 지방 막 섞였었는데 그냥 로컬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데요. 로컬. 지금 정치인 중에서 급부상하는 사람들이 로컬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시라는 로컬을 맡고 있는 서울시장, 박원순, 그다음에 경기 프로벤스를 이재명. 맡고 있는 로컬이 지금 전면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반대로 권영진 같은 네, 분. 그다음에 에너지도 지금까지는 중앙형이었는데 네. 로컬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농업 정책도 로컬에 따라서 움직일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문화와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거냐. 대통령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요?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무식해요. 그래요? 문화적으로 아, 안 놀아본 사람들 많아요. 공부만 해서 그런 거요? 그래서 로컬별로 지역별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이 로컬에서 뭘 하냐 그랬으면은 사람들 여기서 노세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동네 뭐 무슨 파티도 하고 뭐도 해놓을 테니까 지역 축제할 때가 와라. 아까 한 얘기는 노세요 여기 와서.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노는 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되면서도 막상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로컬만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만들어야 일단 돼? 뭐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조그맣게 다큐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돈이 돌아서 여행은 하지 않지만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 그걸 통해서 충청 프로반스에서 나온 뭐를 보자.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전환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대한문화라고 불렀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을 만들기라고 막 만들기 한 건데 마을에서 놀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로컬 단위별로
재편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관광을 못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앞 동네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팬데믹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야 줄거든요. 그렇죠. 장거리를 안 뛰어요. 네,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네, 다음 주에는 중남미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노는 식으로 해서는 팬데믹 나도 같이 가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거리가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에너지를 덜 쓰죠. 돈은 남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문화도 승화시킬 거냐 이런 문화가 되는 거라서 녹색당이라고 써놓고선 그린 파티라고 하는데요. 그린 파티가 놀자라는 파티도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저희 방송이 그런 네, 취지입니다. 녹색적으로 놀기. 네네네. 그런 식의 흐름이 가게 될 거예요. 누가 하자고 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농업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로컬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그 단체장들이 지금은 돈을 다 나눠줬으니까 네네네. 돈이 없는데 예산이 좀 늘 거거든요. 내년이 되면 뭘 해야 돼요. 근데 이 돈을 털어가지고서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가셨어요. 갔다가 이제 뭐 골프 치고 막 혼났잖아요. 최교일 씨. 뭐 그런 놈 많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돈을 그 지역에서 어떤 노는 데 쓸 거냐 그런 돈이 있으니까 싸게 되거든요. 그런 뭐 재미없는 파티 말고 그린 파티 같은 거 하는 거 어떨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면은 동네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팟캐스트를 굉장히 오래 하셔서 입담을 기대해도 되냐고 했는데 진짜 말씀 잘 재밌게 해주시는. 이게 재밌는 게 아니고 이게 노는 것에 관하고 술 마시는 것에 관한 얘기라서 진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술을 좋아하시나 보죠? 이제 안 마시려고 해요. 지금 댓글에 이런 게 달렸습니다. 청와대 빼고 다 하고 다 하는 자문 경제학자다 이런 댓글이 달리셨고요. 요것도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지금 제가 사전에 받은 정보에 의하면 초록당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정도가 아니고 만들었던 초기 몇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는 비나리라는 필명을 썼어요. 비나리. 네. 비나리는 뜻이 뭔가요, 선생님? 그냥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예요? 국악의 박자와 그런 장르 얘긴데 지금 그러면 그때 활동을 거의 만들시피 하신 분께서 보시기에 2020년에 지금 이 그린 파티 정당으로서의 녹색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렵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공감되는 말이라서요. 근데 이제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봤어요. 한국사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생태, 그다음에 이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국민들 안에서 일정하게 높아질 거다라고 봤는데 그거보다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국에서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파업을 하겠다. 우리 툰베리 선생님. 다른 나라도 많이 했는데 그 얘기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얘기가 아니라 매우 특수한 한 지역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차이만큼이 우리는 3만 달러가 되면서 다른 거는 그걸 많이 왔는데 그리닝이라고 부르는 녹색화는 지금 덜 온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늦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우리요? 네. 자본의 음모가 너무 잘 먹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회사가 손해보는 일은 전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위에 있으니까 평균적인 변화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의 활동가들이 대중들과 시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물이 오지 않는데 배를 띄워야 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이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물이 오나요? 물은 안 와도 편은 올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은 사실 이 활동이 어렵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그 물을 앞당기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머니 아버지부터 설득해야죠. 저희 할머니가 미안. 근데 저도 제가 30대 때 이제 녹색당 활동했는데 많이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게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설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태극기 나가시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였구나. 근데
그때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럴 때 굉장히 내가 누구랑 얘기할 건지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활동가나 이게 이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노숙당도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가 한때 잘 얘기가 안 되는 상태일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행히도 많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태극기일 거예요. 태극기한테도 우리가 녹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벽이거든요.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랑 그러니까 저 이런 거 생각을 바꿀 필요 없으니까 표만 찍으세요. 근데 그 자식은 부모와 표를 매표할 수 있잖아요. 우덕다짐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되거든요. 저는 그게 출발을 생각해요. 근데 저희 방송이 사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점에서 나온 방송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고 우리들끼리 쓰는 용어만 쓰니까 진짜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잘 관심이 없던 분들이 봐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너무 어려운 걸 하셨어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아,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매우 어려운 거죠. 매우 어렵다. 그럼 그냥 가족이나 설득해라. 아니 가족을 설득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된다. 스킬이 늘어요. 근데 나 아직도 아버지 설득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도 못하신 거를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아니 하다 보면은 친구 정도는 설득할 수 있게 된다니까. 이게 스킬이 늘어요.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훌쩍 갔네요. 지금 뭐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은 지금 사실 코로나19로부터 이제 뭐 대전환도 얘기해 주셨고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냥 종합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이미 증명이 된 게 한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진국 수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굉장히 잘 대응한 막 이사 못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다른 너무 이상한 다른 데 비하면 나라에 다른 데 비하면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 다른 어려운 문제 자신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기후변화나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되게 못하는데 걔가 바이러스보다 무서울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보면은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 이후에 오는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엄청난 일들도 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에 제일 큰 건 뭐냐면은 우리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를 처음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독일 사례를 봐야 되고 뭐는 뭐 일본식으로 해야 되고 기술을 뭐 미국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식으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를 본 거 아니냐. 그러네요. 코로나19는 막 한국에 막 문의가 들어온다면서요. 어떻게 방역해야 되냐고. 그 저희가 방송 그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하고 노세요라고. 아까 놀이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선생님은 주로 술 빼고 뭐 하고 노시나요? 우리가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래요. 1시간을 놀아주면은 5분만 즐거움이고 나머지 55분은 좀 약간 노동성이 강하죠. 근데 고양이도 한 마리 있어요. 걔도 이렇게 노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하루에 5시간 정도 가요. 놀 시간이 없네요. 실제로는 많지가 않아요. 아니 진짜 로컬에서 놀. 그래서 저는 또 혼자 놀길 잘해요. 아 그래요? 잠도 자고 일어나서 또 잠자는 게 노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게 낮잠을 자면 그게 놀이를 낮잠을 주무시는구나. 네네.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술도 먹어야죠. 하루 금방 가요. 바쁘다. 그래서 남들이 놀아달라고 그러면은 난 너랑 놀아줄 시간까지는 안 된다. 지금 또 페이스북에 지금 이런 댓글 달렸어요. 투표날 아버님과 산행을 가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누가 댓글 달아주고요. 그거 의미가 없는 게 사전 투표했기 때문에요. 전혀 그거 안 먹혀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민주당 팔순 아버지께서 이번에 녹색당 찍는다. 그거는 진짜 그런 분이 나오셔야 돼요. 성공 사례. 아니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 뭘 사드렸냐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는 설득에 실패했는데 어머니 설득했다고 하는 댓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양호하다. 95점이에요. 저희가 이 질문만 하고 한 번 마지막 질문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 뉴딜 이런 질문 정책 비교를 해달라고 누군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그린 뉴딜 한국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미국에선 되고 다른 나라에서 잘 안 되고 독일에서 된 게 그린 뉴딜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차이나 테크니컬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요는 이거를 메이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 예,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면 안 되고 아 크게. 큰 산업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들이밀면은 고용 효과가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메이저 방식으로 못하면은 이게 전부 시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해보니까 성과가 있었다. 이런 산업에 있어서 해보니까 이랬다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게 메이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부분 한꺼번에 해보니까 총 해서 15%에서 20%의 고용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이저로 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가 해서 그냥 그 그린 뉴딜 하던 사람 다 잘렸어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외국 전문가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1차적으로 얘네들 집에 보내고 나머지 이제 1년 있다가 공익과 글로벌을 위한 사람들을 트럼프가 많이 잘렸거든요. 이 코로나도 그런 거예요. 코로나를 대응하는 기구도 있었는데 거기에 오래된 연구원들을 벌써 작년에 다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양반은? 싫어하니까요. 자, 그럼 한국도 그런 방금 말씀하신 메이저의 어떤 방법으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많은 정당들하고 정책 협약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힘이요? 이를테면은 간디가 간디. 예. 이 나라를 독립시킬 때 네. 간디를 많은 사람이 따라서 네. 걷기도 하고 소금도 만들고 아 네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영국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보일 수 있는지 그 약간 이거는 면 같은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면. 쫙 근데 간디가 하얀색으로 바다를 쫙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소금 구하러 간다. 별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영국 물러나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금. 네. 너네랑 안 놀 거니까 그냥 소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소금 구하러 가고 그냥 근데 그게 세상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하려면 약간 그린 뉴딜은 전면화 메이저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사실은 만들어서 면처럼 움직여야 이게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몇 개 정당이 움직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함께 운동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라도 이를테면 뭐 약간 저는 간디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간디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네. 그런 파토스가 필요한 거죠. 아 파토스요. 네. 아유 마음이 들끓어대는 거예요. 파토스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토난 상황이 됐지. 아무튼 간디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흰색 옷을 입고 쫙 가는데 이렇게 면처럼? 평상시에 간디는 변호사예요. 양복 입고. 아 간디 변호사였어요? 유명한 변호사죠. 몰랐어요. 그것도 영국에서 활동한 변호사죠. 저는 물레 짜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 부업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정치가 된 거죠. 근데 원래 간디는 양복 입고 이제 영국에서 그런 사람이 이걸 하니까 이제 커지기도 한 거지만 어쨌든 인도 사람들 가슴에 불을 튼 거거든요. 그러면 간디가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게 어떻게 했을까요? 알면 내가 하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걸 운영했었던 거는 한 사회가 쭉 움직이는 그런 메이저 전략으로 움직이면은 기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린 뉴딜의 규모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미국의 뉴딜을 할 때도 미국 전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규모 효과가 사이즈가 커야 된다 어쨌든. 모두가 하거나 아니면 모두에 가까운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너도 하거나. 선생님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파토스를 울릴 수 있는 한마디만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좋아지는 것만큼 한국은 그만큼 좋아져요. 근데 이거는 길게 보면은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였어요. 녹색당이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 한국은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녹색당이 좋아지는 만큼 한국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간디를 좋아하시는 우리 오석근 선생님 모시고 간디는 술을 안 먹었다. 선생님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되게 좋은 의견들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